안녕하세요. 전기전자 종합설계 가반 3조 최종 발표를 맡은 정소연입니다. 저희 3조는 파이썬 기반 키비를 이용한 딥러닝 및 아두이노 모터 제어 러닝머신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인트로에서 3D 모델링이랑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 그리고 결선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랑 아두이노 설명드린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에서 시안 영상이랑 또 이제 전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역사입니다. 저희의 진행 과정을 한번 다시 쭉 담아봤는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랑 딥러닝 부분입니다. 딥러닝은 음식 사진 크롤링해서 ANN과 GA를 이용한 딥러닝 코드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거 했고요. 그다음 이제 키비에서 어플리케이션 흐름도 만들고 버튼 제작이랑 카메라 연결 그리고 구현한 딥러닝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연결이 안드로이드에 있는 카메라를 어플에 넣는 거가 안드로이드 버전 문제로 실패를 해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기본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갤러리에서 파일 불러오는 형식으로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아두이노와 이쿠에이션에서 수식 관련인데요. DC 모터 PWM 제어할 때 속도 계산 로그식을 도출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모터와 리니어 액추에이터 코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만든 속도 계산식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제 핀트 문제긴 한데, 핀트 차이긴 한데, 저희가 뒤에서 이제 METS라고 운동 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강도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기울기가 있고 없고 했을 때, 운동 강도 일정한데 기울기가 있으면 속도가 더 줄어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속도를 일정하게 맞춘다면 기울기가 있을 때 기울기 있는 것이 더 METS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맞추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고, 결국에 저희는 METS를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기울기 있었을 때 속도가 더 작게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서 로그식을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부품을 크게 2번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드웨어 만들었는데 좀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이게 좀 확대를 시킨 거예요. 확대시킨 게 이 정도 사이즈 나왔고, 부품 재구매한 다음에 프레임 제작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D 모델링입니다. 이제 저희는 블렌더를 이용해서 3D 모델링 했고요. 이게 저희 전체적인 하드웨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모터 레일부 회전 파이프 밑에 이제 리니어 모터가 있고, 저 리니어 모터의 스트로크가 상승하면서 기울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앱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기 때문에 휴대폰 거치대도 한번 설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파이프에는 DC 모터를 붙였습니다. 이제 회전 파이프의 양쪽 말고 한쪽에다가만 DC 모터 붙이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저희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키 몸무게 나이 입력하면 BMR이 계산이 되고, 두 번째로 하루 섭취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제 갤러리에서 파일 불러온 걸로 딥러닝 해서 총 칼로리를 이때 여기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운동량을 선택합니다. 운동량 섭취 칼로리에서 BMR 값을 뺀 모드, 그리고 700칼로리를 뺀 모드, 그 다음에 그 중간값, 그 평균 값을 뺀 모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모드별로 시간을 선택합니다. 모드별로 지금 보시면은 시간 선택했을 때 그 시간값이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있는 걸로 할지 없는 걸로 할지 선택을 하고 나면은 운동 계산식 저희가 만든 거에 의해서 이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결선도입니다. 노트북에서 아두이노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APK 앱에서 블루투스 모듈 이용해가지고 시리얼 통신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모터 드라이브에 DC 모터랑 리니어 모터 같이 연결하였고요. DC 모터의 경우에는 전격 6V짜리 RPM은 6600rpm으로 사용하였고, 리니어 모터는 24V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DC 모터랑 리니어 모터 전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모터 드라이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리니어 모터의 경우에는 PWM 제어를 하지도 않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구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키비 설명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앱 이벤트 안 쓰고 파이썬으로 앱 만들려고 키비라는 프로그램 사용했는데요. 파이썬 사용한 코드로 키비 안에서 딥러닝도 만들었고 한데, 안드로이드는 자바이다 보니까 키비에서 바로 앱이 실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반 크로스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앱 변환하는 거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상세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뜨는 창이 이 창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랑 키 그리고 나이 입력을 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수식으로 BMR이 계산이 됩니다. 저 남자 여자 성별 나눠져 있는 저 공식은 해리스 베네딕트 공식이라고 그 기초대사량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BMR 누르면 이쪽에 이제 BMR이 뜨게 되고요. 넥스트 누르면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 딥러닝 하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아침, 점심, 저녁 창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창 누르면 이렇게 파일 추저가 뜨게 됩니다. 이제 저희 핸드폰에 있는 그 네 파일 있잖아요. 그 네 파일 리스트가 저렇게 뜨게 되고 그다음에 딥러닝 누르면 사진이 샐러드라고 저렇게 판독이 됩니다. 딥러닝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딥러닝에서 칼로리 숫자 추출해가지고 저 창 화면에 저렇게 숫자가 뜨게 됩니다. 점심과 저녁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네 번째 칸에는 이제 총 섭취 칼로리량 이게 합쳐져가지고 뜨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 그 전에 딥러닝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한 딥러닝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딥러닝 할 때 사진은 이제 처음에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미지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검색 후 브라우저 끝까지 스크롤 내리면 결과 더보기가 뜹니다. 그 클릭한 다음에 저희는 지정된 이미지 개수를 500장으로 했고요. 그래서 각각 선정된 음식마다 500장씩 다운받아서 폴더 생성하고 이미지 저장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음식은 샐러드랑 고구마랑 토스트랑 짬뽕이고요. 이 각각 음식마다 사진 500장씩 크롤링 했습니다. 그다음에 딥러닝은 ANN과 GA 둘 다 파이썬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맞는 칼로리를 추출하였다고 했는데요. ANN 인공신경망은 짬뽕, 고구마, 샐러드, 토스트 4가지의 클래스를 지정하고 클래스별로 이미지 정보, 레이블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가중치 파일을 통해 결론을 추출했습니다. 그다음에 GA 유전 알고리즘도 사용했는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웨이트 파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적화된 웨이트의 인덱스를 생성하여서 딥러닝 구현하였습니다. 이 밑에 이 그래프는 지금 각각 짬뽕, 샐러드, 고구마, 토스트의 그 음식별로 이 인덱스 값을 표현한 이 그래프이고 이제 사진 이제 업로드하면은 그 사진 분석을 해서 그 숫자 제일 일치하는 항목으로 이제 음식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딥러닝 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칼로리까지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얼마나 운동을 할 것인지 운동량을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운동량 결정을 도대체 몇 칼로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 다이어터들을 위한 스파르타 런닝머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은 총 칼로리를 다 태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머신만 이용을 해서 그 칼로리를 다 1000, 2000 칼로리 다 태우는 게 이게 시간상으로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는 시간을 고정하고 속도가 계산이 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도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나와서 그 속도 제한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제일 작은 경우가 이제 섭취 칼로리에서 BMR 값 뺀 거 그 값으로 했고 그다음에 최대는 700칼로리로 정해두었습니다. 700이 정해진 이유는 저희가 그 속도 계산할 때 METS 운동 강도 쓰잖아요. 근데 그 운동 강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다 보니까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14로. 그래서 그 14, 그 METS 값 14 그 범위 안에서 태울 수 있는 칼로리 계산해 봤을 때 700 정도 나와서 맥스를 700으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하프 같은 경우에는 리를이랑 700의 평균 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모드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선택합니다. 모드별로 시간이 달랐죠. 이게 소모해야 하는 섭취 칼로리가 다른데 시간이 또 똑같이 고정이 된다는 게 또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또 오차가 발생하고 그래서 오류가 떠가지고 이 모드별로 그러니까 섭취 칼로리 양별로 시간을 다르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왜 90, 110이냐 그리고 또 이제 하프의 경우에는 40, 50이고 이제 마지막 제일 작은 거의 경우에는 8분, 10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체중까지 고려한 이 속도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 체중 범위를 또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40kg 정도에서 한 110kg 정도까지 되는 그 체중 범위 고려하다 보니까 숫자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정하고 나서 각도 정하면 이렇게 스피드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속도값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저 수식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0.024 옆에 퍼센트 곱해져 있는데 퍼센트가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 기울기가 퍼센트고 그다음에 x가 그 계속 말씀드렸던 METS 그리고 y가 속도가 됩니다. 기울기 유무는 기울기 있는 경우 1로 뜨고 없는 경우는 0으로 뜹니다.
운동 시간은 선택한 시간대에 됩니다. 렛츠 스타트 누르면 블루투스 통해서 시리얼 통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키뷰에서 블루투스로 송수신 할 때 그 송수신 코드 한번 적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블루투스 샌드로 값이 보내집니다. 이때 보내지는 값 V는 리니어 모터, D는 DC 모터로 표시해 두었고 레벨과 스피드의 값은 각각 기울기, 유무, 속도를 나타냅니다. 블루투스 샌드는 수신된 값을 아두이노가 해석할 수 있는 바이트로 전송해서 아두이노와 통신했습니다. 그래서 PWM 최대값이 255다 보니까 256비트까지 해서 8바이트 그 정도 사용했습니다. 자, 블루투스 샌드 부분이었고요. 다음 이제 APK 파일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키비 파이썬 코드에서 안드로이드 APK 파일로 변환을 하려면 리눅스와 키비 빌드오저가 필요합니다. 키비에서 작성한 앱 코드는 컴퓨터에서 디버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으로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연결되는 갤러리 여러 개의 코드랑 블루투스 연결 코드를 제외하고 컴퓨터에서 1차 디버깅을 한 다음에 빌도저를 통한 APK 변환을 실시하여서 앱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에러가 생기면 수작업으로 디버깅을 했습니다. 어디서 디버깅이 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코드를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에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변환을 하나 할 때마다 1시간 반?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변환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METS 수식입니다. 먼저 METS랑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표시법이고 1 METS는 휴식 또는 안정 시 에너지 소비량을 간단하게 표현한 운동 강도라고 해요.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기준 관련한 논문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저희가 만든 식인데요. 먼저 공통식은 아까 보셨던 식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트의 기울기 들어가는데